굉장히 춥죠? 오늘 많이 춥던데 오늘 가지 맙시다. 그래서 그래서 밤새워서. 자, 저당권. 저당권은 이제 담보물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물론 현실에서 이제 저당권보다 이제 나중에 배우는 특수저당권으로 근저당권이 훨씬 더 많아요. 일반 저당권은 뭐 많지는 않고 거의 없어요. 근데 뭐 그건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내니까 근저당권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왔다 말다 했는데, 결국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에만 인정되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 배우시면 된다고. 근저당권은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고 하고, 저당권을 봅니다. 자, 저당권자는 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안 한다고요. 유치권은 그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점유해야죠.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받아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생각하시라고요. 그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뭐 할 수 있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즉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외우는 것도 있는데, 그냥 유치권은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담보물권이에요. 받을 돈이 있는데 네가 안 줘? 그럼 나도 물건 안 줘. 그거야. 그럼 제가 영원히 안 주면 나도 영원히 안 줘, 이거지. 경매를 친다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그 유치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는 칠 수 있지만 경매대금에서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경매 쳐가지고 경매대금 나오면 이 저당권 순위보다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아가요. 요거보다 먼저 선순위로 들어온 저당권자나 그 사람한테는 뭐 뒤로 밀리겠지만, 그냥 이제 약정 담보 물건이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이건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저당권의 법적 성질 뭐 이런 거 큰 문제 없고요. 공동소설 다 했고, 저당권 성립도 들어가야죠. 아까 간단히 다 얘기했어요. 유치권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당권은 아무리 돈을 빌렸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되지는 않죠. 별도로 다시 저당권을 성립시키기 위한 양 당사자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계약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이제 살짝 보고 들어갑시다. 당연히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라는 사람과 저당권 설정자라는 사람이에요. 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얘하고 얘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쪽을 그러면 이제 저당권 취득하는 누구라고요? 저당권자. 부동산 소유자를 저당권 설정자를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당권자는 누가 저당권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느냐,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거 발생되기 전에 뭐부터 발생돼야 돼요? 채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든 누구든, 자, 돈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렸다고요. 대출 받았어. 채권이 발생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돈 빌린 것도 계약이니까 이제 이 채권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돈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 따로라는 얘기예요. 요것 따로지만 요거하고 요것은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요게 발생되는데, 그러면 채권 관계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누가 저당권자가 되고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냐 얘기했을 때, 자, 저당권자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뭣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채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한한다?
채권자에 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는 꼭 여기처럼 반드시 채무자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 부동산이든 잡아놓고 2억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냥 이 부동산 경매치면 될 거 아니야. 꼭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칠 이유는 없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목적이 경매치는 게 목적이에요?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누구 부동산이든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일 수도 있지만,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A라는 사람이 돈은 빌리지만, 그럼 돈 빌렸으니까 얘가 채무자죠. 근데 얘는 부동산이 없다. 근데 돈 빌려주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이 없는데 담보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내가 2억을 빌리는데 지금 담보 제공하라고 그러는데 나 부동산 하나도 없고 넌 부동산 부자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하나 내 채권을 위해서 담보 좀 제공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하마. 세상에 이런 친구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면 친구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돈 빌리는 A가 해야 돼요? 부동산 소유자니 갑이 해야 돼요? 갑이 해야지. 그럼 갑은 얘는 돈 빌린 사람이 안 빌린 사람이야? 안 빌렸죠. 안 빌리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온몸을 그냥 내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도 되고 누구도 되는 거예요. 제3자. 이런 애를 뭐라고 그러냐고 얘기인데, 자, 얘는 지금 A의 채권을 자기 물건 가지고 보증 쓴 사람이죠. 그래서 물건 가지고 보증 섰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물상 보증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뚱아리로 보증 쓴 사람을 그냥 뭐라고? 그냥 보증이라 하는 거야. 보증인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보증인 들어보셨잖아. 그 사람들은 뭐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 몸뚱아리로 하는 거야. 몸뚱아리보다도 자기 일반 재산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찾아서 읽으시면 돼. 저당권 설정자는 꼭 채무자야 된다, 제3자도 된다. 그 제3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하지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한한다고요? 채권자에 한할 수밖에 없지. 왜? 채권이 주인이고 저당권이 종인데 그럼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됐죠? 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해요. 이쪽에서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등기하면 돼요. 쭉쭉 넘어가세요. 자,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저당권에서 저당권 효력이죠. 자, 그럼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로 나누는데, 이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작년에 그냥 이걸 가지고 사례 형태로 저당권자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예 사례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좀 특이하게 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저당권은 아까 쭉 읽어보신 것처럼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우선 변제. 그럼 문제가 되는 게,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개. 그러면 먼저 된 저당권자가 뒤에 들어온 저당권자나 뒤에 들어온 전세권자보다 경매 들어가면 경매대금으로부터 먼저 배당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한정이라면, 자, 요 뒤에 들어오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들은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겠죠? 그럼 알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 저당권자가 자기들보다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금액도 예상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대금으로부터 무한정 이자든 뭐든 다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 이 저당권자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먼저 받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 게 5가지예요. 빌려준 원본하고 그 이자 받기로 했으면 이자하고 위약금 약정했으면 위약금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인데, 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지연배상이에요. 지연배상.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 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고 저당권자는 즉시 경매 들어가나요? 아니야. 그냥 앉아있다가 이자 따먹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연이자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자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자기는 선순위니까 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무한정으로 다 그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자는 경매 잘 안 친다고. 계속 앉아가지고 빌려준 돈 1억인데 옛날 같으면 지연이자가 막 몇십 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자만 따먹지. 그래도 이 사람은 편안한 게 자기가 제일 뭐니까 선순위니까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다 지가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들 계속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걸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분 이행기를 경과한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계산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자, 뭐 가볍게 보세요. 이거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 보시고, 자주 나오는 것은 요거예요. 목적물.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당권자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액에 의해서 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경매.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이라고 다 경매 칠 수 있나요? 아니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에만 경매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 돈 빌리고 A라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당연히 이 저당권은 이 A 부동산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부 떼보면 알지. 그럼 이 건물 등기부 일구에 저당권이 딱 붙어있으면 이 건물 전체에 미치는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얘가 옆에 창고를 하나 줬네. 그다음에 창고. 그럼 이것도 건물이야 아니에요? 건물이야. 그럼 얘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얘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가려고 그러죠. 당연히 A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되죠. 문제는 뭐예요? 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까지 경매 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창고에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만일에 이 저당권이 이 창고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면 다 같이 치면 되는 거고, 아니 여기만 미치고 이건 안 미친다면 이 저당권자는 이것만 경매 쳐야지 이건 경매 칠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법에 정해놔야 돼요.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그래서 저 법에 정해놨어. 358조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이 저당 부동산은 당연히 미치고 여기에 뭐한 물건과 부합된 물건과 그 다음에 종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법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잡아놓은 358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임의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임의규정이죠. 즉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 약정으로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게 부합물이냐 아니냐, 종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럼 물어보겠죠. 그 중에 부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짝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합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요 갑의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다, 그렇지 않다? 부합된 물건이니까 자동으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까지? 나무까지 미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만 나무까지 다 취득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토지 위에 갑이든 을이든 건물을 졌어요.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안 미치죠. 그러니까 경매 칠 때는 토지만 경매 쳐야지 건물까지 경매 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부합물은. 그래서 부합물 종물 해가지고 격포는 다 설명해 드렸고요. 부합물로 대표적인 거 토지에 대한 수목, 건물에 대해서 증축 부분,
부속 건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합물로 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부합이 됐냐 아니면 후에 부합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종물도 마찬가지예요. 종물도. 조금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좀 뭐 일목요연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부합물 얘기는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종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종물은 우리 시험범위 바뀌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부합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종물 자체로는 문제를 안 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알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궁금하죠. 그래서 뭐 첫 시간이니까 이제 첫 번째 파트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읽지 마시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쪼개라고 그랬잖아요. 단어를 쪼개서요. 이렇게 쪼개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될 거고? 물건. 그럼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뭘까? 종이란 얘기지, 종. 아까 얘기했던. 그럼 무슨 물도 있을까? 주물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종관계에 있으니까 이건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니까 주물과 종물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종물이라는 것은 자 이게 종이니까 주인의 이바지해야 되겠죠. 즉 주물의 뭐 상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게 보니까 이거 이용하는데 이바지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TV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리모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TV하고 리모컨은 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지만 리모컨이 TV를 보는데 뭐 되는 거예요? 이바지 되는 물건이니까 TV를 뭐라 하고? 주물, 리모컨을 주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되셨죠? 네. 그럼 당연히 종은 주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니까 만일에 이게 부동산이라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당연히 여기에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근데 물건 가지고선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낼 수가 없다니까. 왜? 주물, 종물은 민법에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걸 냈다면 큰일 나지. 그럼 뭘 가지고 내느냐? 이 원리를 물건이 아니라 권리에도 적용해요. 그럼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예. 그럼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뭐 하는 거예요? 이바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봅시다. 자, 을이 건물을 좀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지. 근데 땅이 없네? 그런데 건물은 짓고 싶어. 그럼 남의 땅 빌려서 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토지를 빌렸어요. 자, 그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법에는 뭐가 있고요? 지상권이 있고 또 임대차로서 임차권이라는 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죠. 그럼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근데 밑에 땅은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 소유자는 항상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지상권, 임차권은 남의 땅의 건물을 소유하는데 이바지되는 권리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바로 이 지상권, 임차권이 건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에 미쳐야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건물을 경락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지상권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으로 얘기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A를 위해서 B가 있다 이런 관계라면 A가 뭐가 되는 거고 주인, B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건물 소유를 무엇으로?
목적으로 해서 어떤 권리 있다 그러면 이 권리들은 다 종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넓히면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빌라, 다세대 301호 건물이죠. 그럼 당연히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을. 예. 그럼 당연히 아파트 301호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 저당권은 아파트에만 미쳐요. 그 아파트로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 한단 말이에요. 로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이 저당권은 전유 부분뿐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도 사용권 지분에도 미쳐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찾아갑시다. 어디 갔니? 그게 여기에 2번하고 3번이에요. 자,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자, 여기 나오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권 나왔어요? 지상권. 뭘 위해서 이 지상권이 있는 거야?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건물의 종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뭐 또 써놓으면 될까? 임차권 써놔도 돼요. 그럼 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건물 저당권은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러면 요거 넓혀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자, 아파트 301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당연히 어디에도 미친다? 대사용권에도 미쳐야 되겠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합물하고 종물은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나오는데, 자, 이 과실은 뭘 과실이라고 그러냐 얘기죠. 어느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과실 그래요, 과실. 이 과실은 천연과실이라는 게 있고 법정과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천연과실은 그 어느 물건으로부터 나온 수익물인데 그 수익물 중에서 산출물이에요, 산출물. 그 물건, 원물이라고 나오는 원물과 과실 그러는데 아유,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렇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 어떤 물건으로부터 그 물건 용법에 따라서 나오는 산출물이에요. 그러면 자, 시골 농가 같은데 소를 키웁니다. 그러면 암소에서 뭐가 나와? 뭔 젖이 나와? 송아지가 나오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네. 접수 생각하셨어? 아이, 암소. 아이, 암소에서 송아지가 나오잖아. 그 송아지가 무슨 과실이야? 천연과실이야. 새끼들. 돼지에선 또 뭐가 나와? 암돼지에서는 돼지 새끼가 나오지. 사과나무를 심었네. 그 사과나무가 자라서 뭐가 나와? 사과가 나와. 그러면 사과를 원물, 사과나무를 원물, 사과를 천연과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에서 돼지 새끼가 나와. 돼지를 원물, 그 다음에 돼지 새끼를 천연과실을 하는 거예요. 산출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지금이니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지.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과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구별할 일이 없지. 주로 근데 우리는 요 얘기를 해요. 요거요. 무슨 과실? 법정 과실 얘기하는데, 요것은 자, 이건 그 어느 물건의 이용 대가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용 대가로 받는 수익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가 있지. 임대료. 그걸 차임이라고 그러죠. 지상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치료가 있잖아. 치료. 땅 빌려줘가지고 돈 빌려주면 뭐 받나요? 이자. 그래. 자, 이런 걸 이제 법정과실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과실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해 드렸어. 그럼 우리는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건물을 을한테 임대를 놓은 상태예요.
그럼 을은 임차인으로서 갑한테 뭘 줄까요? 차임. 이거 뭐라고요? 그냥 과실이라고 하세요. 주로 이제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나오니까. 이렇게도 얘기 나오고 이렇게도 얘기 나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차임 채권이란 걸 갖게 되겠죠? 예. 이 상태에서 얘가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미 임대차가 있는 이 건물 담보로 또 돈을 빌린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증금이 얼마 안 되면 또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까고서 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돈 빌려주고 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랬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얘가 받는 요 을로부터 받는 차임 채권 여기에도 효력이 미치느냐 그 문제예요. 자 원래대로 한다면 자 아까 제가 과실을 얘기했는데 과실 중에서 차임 채권은 그 물건에 뭐 대가로 받는 거예요? 사용 대가로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임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의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차임을 취득하는 거예요. 법정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건물에 뭘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 자, 요거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 이 소유권이 사용 수익하는 거지. 그래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이 차임에 대해서 즉 과실에 대해서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이게 법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또 얘한테 돈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1억 한 5천 정도 빌렸는데 안 갚더라고. 자, 그러면 안 갚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 건물로부터는 자, 월세 차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러면 얘는 이제 열받으니까 이 건물 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매 쳤다고 금방 경락이 되나요? 근데 한번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배당 받으려면 한 1년, 2년 기다려야 돼. 예? 거기다가 얘가 또 이의제기하고 뭐 하고 해서 경매 절차를 방해해버리면 막 2, 3년 걸려요, 이거. 그러면 지금 얘는 좀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매 신청했는데 계속 기간이 늘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나온 건물은 계속 누가 가져? 갑이 다 받아버리면 요 놈은 갚을 돈은 갚지 않고 받을 돈만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법조문에서 원래 저당권은 이 차임 같은 과실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지만 요 놈이 돈을 안 갚아서 요 사람이 경매 신청해서 이 부동산에 경매 등기가 됐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압류라고 그래요. 요 이후부터 나온 과실에는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이후에 나온 그 차임은 얘한테 배당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이겠죠. 예. 제가 장황하게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 까먹고 과실 나오면 여러분은 뭐 기억하셔야 돼? 아니. 그 임대료는 당연한 얘기고 압류 후를 기억하셔야지. 시험 문제에서는 압류 후에 나온 것만 미친다고 해야지. 그게 포인트지. 무슨 임대료, 그건 기본이지, 그거는. 1년 사이에 이상해졌었어, 다들. 자, 그래서 격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이건 불 필요 없어. 그냥 요거야. 그러나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있어, 너? 압류가 있은 후 과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고요. 그럼 요걸 잡아야지, 요거. 뭐 후? 압류 후, 과실 나오면 뭐 찾아? 압류 후를 찾아. 하지만 부합물, 뭐 종물 이런 얘기 나오면 압류 전 후, 뭐 저당권 설정 전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이게 부합물인지 아닌지, 종된 권리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지시면 돼. 자, 되셨죠? 네,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당연히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의 건물에는 토지 저당권이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아까 얘기했어요.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큰 테마가 나오는데 같이 집어넣었다고 이게. 그래서 그냥 따로 봐야 돼, 이건. 일괄경매라는 것은. 물론 뭐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헷갈려 버려요.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또 다른 주제가 들어가 버린다고. 이래 버리면 이제 공부하시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일괄경매청권이라는 별도의 테마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따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보다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쭉 읽다가. 그래서 이건 또 넘어가시고. 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무슨 데이 나와요? 물상데이 나오지. 예, 자, 이것도 이제 종종 문제 내는데, 자, 물상데이는 이것도 잘 보세요. 자, 저당 목적물 대신 나온 거 위에 비친단 말이에요. 저당 목적물 대신 나오는 것에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물상대위. 예. 자, 일단 단어를 잡고 이제 해보시라고. 물상대위, 저당 물건 대신 나오는 물건이나 금전, 그 대신 나오는 것에 효력이 미치는 거. 자, 그러면 그게 뭔지 이제 그림 들어가면. 갑이 을한테 한 2억을 빌리고 자기 부동산에 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아직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이 화재가 나버려서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등기부는 등기소에 있겠죠? 이 저당권은 있을까, 없어졌을까? 에? 어디에 있어? 제 표정 보면 이제 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민간인들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물어보면 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저당권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죠? 그럼 이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럼 물건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 없어? 없으면 이것도 없었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 진짜로. 그러시면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문제는 문제대로 다 틀리신다니까. 갚으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돈 갚았으면. 물건이 없어졌으면 이 물건에 따르는 모든 물건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책이 불타버렸는데 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럼 책에 대한 소유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라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시라고. 이게 법적 사고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맨날 가서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원래 저당권이 없어져요. 근데 받을 채권은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돈 2억 안 갚는다고 해서 경매 칠 수 있어요? 없지. 저당권도 없고 건물도 불타버렸는데 이걸 경매 치는 걸 저당권 실행이라고 그러는데 실행할 수가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얘한테 다시 뭐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얘가 이 건물 화재 나기 전에 보험을 들었다니까. 무슨 보험? 화재보험. 그래서 화재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뭘 내줘요? 보험금을 내주겠지. 화재보험금을. 그럼 이 화재보험금은 얘가 뭐 대신? 건물 대신 받는 돈 아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없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면 얘는 건물 불타버린 대신에 보험금 한 몇억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한테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겠어요? 안 갚지. 왜? 이제 건물도 없어졌는데 뭐 경매 들어올 일도 없고 채권이랑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또 피해를 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 저당권이 없어지지 말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 대신 나온 뭐에도 보험금에도 효력이 미쳐야 되겠지. 대신 미쳐라. 뭐 물상대위.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지 마시라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 20몇 년 강의하면서 똑같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상황이 들을 때는 다 안 돼. 그리고 다 끄덕끄덕하고 있어. 그 시험 보면은 안 풀린대. 또 그 다음에 뭐 점수 물어보면 밝힐 수가 없대. 왜 그래?
아니, 잘 알아들었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하냐? 이제 동영상 봐요. 동영상 다 외워, 이제 막 하도 봐가지고. 막 어디서 농담하는지까지 다 외워. 동영상을 그렇게 외웠는데도 문제를 푸니까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래서 맨 떨어지더라고. 그게 솔직히 무슨 짓이야. 차라리 공부나 안 하고 놀기 하고서 떨어졌으면 뭐하지만 죽어라고 공부해놓고선 떨어진다는 게 그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를 연구를 했다니까. 민법 연구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학원이든 가서 첫 시간에 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네. 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게 쉽게 버려지겠어요? 안 버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물어보면은 금방 배워놓고서 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 두 번째는 공부를 이렇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러 지금 공부하시는 거죠? 그럼 시험이 영상으로 나오나요? 그림으로 나오나요? 뭘로 나와요?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뭐하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게 접목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읽어놓고. 그러니까 지문을 골라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들으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 보고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해석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 해석만 되면은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65점 정도는 그냥 나와요, 이 민법은. 거기다가 이제 문제 푸는 거 조금 사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 70, 8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강의를 듣고서도 문제를 못 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 민법은 국어 민법이에요. 국어 민법. 국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자, 그 저당권의 목적물이 뭐 됐어요? 멸실되거나 뭐 됐어? 훼손 또 뭐 됐어? 공용지수 뭐예요? 강제 수용된 거예요. 그럼 수용된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수용 뭐가 나와요? 보상금이 나오지. 그럼 보상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목적물의 가름, 대신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할 때 다 필요 없어. 저당권이 그 위에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을 물상대위를 한다.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재보험금, 뭐 손해상금, 토지 수용보상금 이런 거에 이제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번 들어갑니다. 그럼 물상대위는 자, 여기 저당권이 더 이상 어려운 말을 썼잖아.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냥 저당권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때, 실행이라는 것은 뭐 칠 수 없을 때, 경매 칠 수 없을 때 그 목적물 대신 나온 거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여전히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면, 실행할 수 있다면 물상대위라는 거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아까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가 건물이 불타버렸어요. 그 건물에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대신에 화재 보험금이 나왔으니까 물상대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똑같이 우리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어. 아직 안 갚은 상태에서 이 건물이 병한테 팔렸어요. 그러면 갑은 얘한테 이전 등기해주면서 매매 대금 5억을 받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매매 대금에 이 저당권이 물상대위가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자, 건물이 팔려서 병한테 넘어갔죠?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등기부 1구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갔겠죠. 그럼 돈은 얘가 뭐 채무까지 인수했으면 얘가 갚아야 되는 거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얘가 갚아주기로 했다 그러면 얘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얘 부동산 일 하더라도 경매 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꼭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치는 것은 채무자 부동산에만 경매 쳐야 된다는 이런 좁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왜? 그게 현실에서는 일반적이니까. 현실에서는 보통 지가 돈을 빌리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 경매 들어가죠.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정자는 꼭 채무자에 돼요, 제3자도 돼요.
그래,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은 돈 1억 받는 게 목적이죠? 근데 제가 1억을 안 갚으면, 자, 어느 부동산이든 경매 쳐서 받아내면 되는 거지. 꼭 제 부동산에 경매 쳐서 받아내는 게 아니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지만, 저 아닌 다른 사람의 부동산, 그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그거 잡아놓어도 되는 거고, 제 부동산에 잡아놨다 하더라도, 자, 제가 그 부동산을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팔았다고 여러분의 저당권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지. 그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저하고 이 사람이 그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서 채무는 이 사람이 인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뭐 부동산 가격이 5억인데 1억을 빼가지고 매매 대금을 4억으로 해가지고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는 제가 계속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부동산은 저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저당권도 계속 그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돈은 제가 갚아야 되지. 근데 제가 돈을 안 갚는다. 여러분 저 사람 부동산에 경매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당권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물상대유라는 게 나올 이유가 없지.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보시면 이게 토지인데 저당권 설정했다가 이게 강제 수용 공용징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수용된 토지에 저당권 실행할 수 있나요? 경매 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우시지만 이 수용되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권리가 없어져 버리지. 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지만은 여기서 수용 뭐가 나와요?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 보상금에 물상대유 하라는 얘기지. 예. 자, 그래서 그 의미는 이해하셨으면 이제 지문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강제 수용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라서 협의 취득된 경우에 보상금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무슨 취득이에요? 협의 취득. 그럼 이것은 매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건 매매 대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자, 물상대유에서는 또 중요한 게, 자, 만일에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재가 났다. 그럼 화재 보험금에 물상대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물상대유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 화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기간 되면 얘한테 주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돈이니까 얘가 얘한테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하고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A라는 건물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된 건물을 잡아놓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람이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C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얘는 뭐에만 경매 들어가야 돼요? A에만 경매 들어가야지. 이런 데는 얘 거라고 채무자거라고 해가지고 경매 칠 수가 없죠. 저당권에게서는 경매 치려면 다시 소송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특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 대신 나온 것도 특정이 되어야 되겠지. 예. 근데 이걸 받아버리면 이 돈이 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하고 섞여버리면 특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얘가 이렇게 주면 좋겠죠?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이 사람은 어느 돈에서 이걸 먼저 받아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받기 전에 이걸 뭐 해놓으라고요? 압류를 해놓으라고. 얘가 못 받게.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압류에 대한 얘기예요. 압류를 그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또 다른 채권자인 뭐 병이나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도 괜찮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 압류하는 이유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 사람, 그 건물 소유자가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압류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압류해놔도 된다. 다른 사람이 압류해놔도 얘는 못 받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압류해놨으면 저당권자는 땡큐 그러고 지가 먼저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물상대유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리고, 스스로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아무나 압류해도 된다.
자,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과 관련된 효력을 좀 보셨어요. 뭐 우선 변제 효력이나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쭉쭉 넘어갑니다. 제3취득자 지위도 뭐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도 하나만 봅니다. 자, 저당권이 침해됐다. 그럼 저당권도 물건이라고 그랬고, 그럼 물건이 침해된 거죠? 그럼 물건 가진 사람은 물건 침해한 사람한테 물건적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청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물건적 청권의 내용은 세 가지,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당권이란 물건을 침해했을 때 그 세 가지를 다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게 문제가 나오는데, 자, 저당권은 그 저당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점유할 수 없죠. 점유를 하지 못하는데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방해, 제거나 예방만 청구할 수 있지, 자, 여기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는 그냥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습니다. 저당권하고 채권이 나오네.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자, 저당권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럼 뭐가 주인이요? 채권. 그러면 종은 주인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그 얘기예요. 부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소멸도 마찬가지죠. 채권, 주인이 뭐 했으면? 소멸했으면 종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담보물권의 통일성에서. 얘기됐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계약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걸 모두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죠. 자, 보여야 되고 보여야 돼요. 종물 부하면 그대로 나왔죠? 그럼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이 미치겠지. 예.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차임 채권이라고요. 과실이라고, 과실. 그러면 뭘 찾으라고? 뭐 찾아야 된다? 압류를 찾아야지.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분하고 니은을 골라내셔야 되겠지.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재밌잖아. 골라먹는 재미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 거지. 이게 게임이라, 게임.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자, 4번 문제 지문 5개 있죠?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 이 중에 답은 있지. 이게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라니까. 주관식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백지 아니요. 우리가 써야지. 여긴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어? 답이 없는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요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거하고 이게 훨씬 쉽죠. 그럼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 기술을 배우시란 말이야. 뭐 민법 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은 있는데 답이 안 보여서 그러지. 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틀린 것 그랬어요. 자, 당사자, 자, 종물에는 미치죠? 미치는데 이건 임의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다.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따른 협의 취득된 경우 그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건 매매나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를 위해 소유하는 건물에, 자,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남의 땅에 지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종된 권리니까 이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들어가줘야지. 4번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뭘 해놨어요? 압류. 그럼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4번이 되죠. 여기 차임채권 또 나왔고, 그럼 뭘 찾아야 돼? 그거? 압류. 그럼 여기 압류 이유. 그랬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당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저당하고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특히 공동저당은 뭐 문제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하나가 이제 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 자, 요 정도에서 물권법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서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가죠. 계약법은 좀 말 그대로 보실 것들만 몇 개 보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